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우상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4월 9일 치러졌던 국가직 9급과 관련된 기출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항상 기출문제 해설은요, 단순히 정답과 어떤 오답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어떤 연륜을 이 강의를 통해서 매우 고급스럽게 그리고 매우 압축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니만큼 잘 들으시고 다음 시험을 위해서 교훈도 삼고 또 어떤 계기가 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직 9급 시험입니다. 시험을 치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려웠습니다. 너무 실망하거나 못 봤다. 정말 점수가 너무 많이 안 나왔다.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시험을 치르실 분들이라면 이 국가직 9급 문제가 기준이 되어서 앞으로 많은 시험들의 변화가 좀 예상이 됩니다. 유형도 좀 달라진 게 있고요. 소재나 제재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변화되는 요소들을 제가 잘 짚어드릴 테니까 다음 시험에 이 강의 때문에 오히려 10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국가직 9급 시험은 항상 기출문제를 통해서 예전 유형들을 답습하는 것과 앞으로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유형 그리고 새로운 패턴 등이 있다라면 그걸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유형 분석과 함께 문제 해설 2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출제 결과 그 유형들을 한번 볼 건데요. 2015년과 2016년 국가직 9급을 나란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비슷합니다. 많이 출제되었던 비문학, 문학, 어문규정, 문법, 어휘라는 빅5, 이 5가지 영역만으로 2016 17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비문학은 5문제 전후, 많이 나오면 6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5문항이 비문학에서 출제가 됐고요. 자, 문학은 놀랍게도 5문제나 나왔어요. 사실 국가직은 최근 한 3개년 비춰보았을 때 3문항, 정말 적게 나올 때는 한 문항, 2문항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 5문제가 나왔던 건 굉장히 많이 출제된 거예요. 어떤 의도일까요? 일단 수능에서 들어온 젊은 세대들도 문학에 대한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문학은 하향평준화, 약간 찍기 차원으로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풀어도 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문학 부분이 조금 낯선 작품들, 소설도 2문제, 시도 2문제나 출제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문학에서의 변별력이 확보가 되었어요. 다음 시험에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5문제가 계속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도 서너 문제는 대체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문규정의 수는 3문제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3문제가 특히 표준어 같은 경우 복수표준어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어문규정 자체들이 이론서 바깥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론서로만 회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점점 최근 시험들의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는 이론서의 종말이다. 이론서의 무의미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국어에 대한 전체적인 범위는 필요하니까. 다만 크게 3가지 정도 이번 시험을 통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일단 어휘. 역시 어휘는 기반이 되어야 된다. 2번째 비문학. 그래서 비문학도 단순한 사실적 사고만이 아니라 추론형 문제들,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 궁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일반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논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3번째는 역시 문학 부분들도 꾸준히 공부해 주어야 합니다. 자, 문법은 2문항 정도 역시 우리가 예상하는 문제들이었는데요. 문장 성분 영역들 역시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품사라든지 또는 의문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건 출제되지 않았는데요.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역시 문학, 문법들 잘 좁혀야 되겠고요. 자, 어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 국가직에 이어서 어휘 간의 관계가 나왔고요. 또 한자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고유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휘 또는 한자 포함해서 역시 많이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법 문제는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쓰기 형태, 고쳐 쓰기 형태처럼 활용되었기 때문에 0.5문제라고는 할 수 있겠고요. 한자, 성어 어김없이 한 문제,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고쳐 쓰기 문제,
국가직에서 최근 3년, 4년 동안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나올 거다. 특히 뭐 기존에 우리 여기에서 우리 에듀피디에서 강의했던 특강 중 한자어 특강이 있었잖아요. 한자 특강들 그 속에서 활용되었던 한자어 400 부분에 여기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2016 사회복지지역 시험에서도 2016 경찰직 1차 시험에서도 그 한자어 400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자가 방대하다고 하는 반면 또 나쁘게 말하면 좀 게으른 부분, 약간 도외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라도 보았다면 이번 시험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20문항을 항상 좀 허탈하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이렇게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이 정말 20문제만으로 변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온 것도 있고 또 안 했던 데에서 황당하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허탈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시험은 잘 보고 못 본 것이 아니라 부족했다. 내가 모자랐다. 결과에 승복하고 또 승복한 만큼 또 채워서 다음 시험에는 충분히 좋은 점수가 고득점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문항수에 비추어서 가장 어려웠다. 최근 치렀던 국가직 9급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보입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전년도에 한 90점 받았던 학생들이 한 70점 받았던 10점, 20점 내려가는 건 기본인 것 같고요. 엄청 열심히 공부하던 우리 제자들 90점 정도 나왔어야 하는 7급 준비한 학생들도 막 60점, 65점 이렇게 받았던 학생들이 은근 많습니다. 90점 이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있겠죠. 분명히 있는데요. 90점 이상이면 최고, 아주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고 80점 전후로라도 선방했다. 쌤 시험 못 봤어요. 그랬는데 저는 80점 넘었으면 그래도 선방했다. 이 점수들이 예전이라면 다 95점 이렇게 받았던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못 본 게 아닙니다.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어렵다라는 것도 또 두 가지로 나누면 지저분하게 어려운 게 있고요. 실수로 틀렸다 이런 것도 있는 반면 이번에는 사실 잘 모르겠다. 모르는 게 되게 많았다.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또 언제나 그렇듯 풀 때는 쉽게 풀었는데 채점해보고 황당했다, 당황스러웠다 이런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대체로 어려웠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자의 표기부터 한자어의 관계, 고유어 문제, 좀 낯선 어문 규정 등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문학 또한 기존에 예상하던 지문의 구성이 아니라 길이가 아주 길어졌던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추론이나 제목 같은 문제에서도 은근히 오답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제는 골고루 되었고요. 또 중간 난이도 문제들도 많습니다. 항상 제가 20문제를 기준으로 난이도 중은 10문제, 난이도 하는 5문제, 그리고 난이도 상이 5문제인데요. 난이도 상 문제들이 실제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상은 맞췄는데 이런 학생보다는 상은 진짜 거의 다 틀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물론 한자 문제 표기부터 고유어 문제들 그리고 어문 규정에서도 좀 낯선 것들 이런 게 고난도에 위치해 있으므로 뒤에서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점수에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최소 80점 이상은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고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80점 이상도 많지 않더라. 심지어는 90점 이상은 거의 드물더라. 숨어있는 항상 무림의 고수들이 있겠죠. 분명히 어딘가 고득점자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충분히 제가 기대했던 학생들, 특히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년도에 95점 받았던 남학생이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 70점 받았더라고요. 그 학생은 되게 못 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히 설문조사들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 2016 국가직 9급 중 가장 어려웠던 과목 1위가 뭐냐? 한국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위가 뭐냐? 국어입니다. 국어. 물론 영어는 쉽고 어려움을 판단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전년도보다는 영어가 쉬웠죠. 전년도에 국어, 특히 2015년에는 영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좀 쉬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사와 국어에 상당한 어떤 변별력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자, 또한 비문학 문제를 과연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야기했지만 순서는 안 나왔지만 이번에 제목, 주제, 일치, 추론 그리고 어떤 대답 문제 그 중에서는 이 추론 문제와 은근히 제목 문제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틀렸더란 말이에요. 자, 사실적 사고도 있고요. 추론. 추론이라는 게 항상 무엇이냐? 이어질 내용, 궁극적인 것, 괄호에 들어갈 문장, 사이에 들어가는 것. 심지어 순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순서는 안 나왔지만 일단 이런 추론형 독해 문제, 논리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안 나왔지만 논지전개 방식이라든지 이런 순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음 시험에는 반드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문학 5문제를 분석을 했는데요. 현대시 2문제, 현대소설 2문제씩 나오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제가 제 카페에도 올려놓은 것처럼 이것만은 꼭 나온다와 관련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대소설이 전년도에는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소설 반드시 나온다 그랬더니 2015년에 안 내서 그런지 이번에는 2문제나 냈고요. 현대시도 연달아 2개씩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데 우리 공무원의 구성상 그래도 현상병의 귀천부터 기형도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까지 2편이 모두 70년대, 80년대 시거든요. 그래서 3, 40년대 문학사적인 시가 아니라 7, 80년대. 결국 이것은 다 고등학교의 18종 문학 자습서, 교과서라든지 아니면은 개정된 교과서 부분들 또는 EBS 이런 데 다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7, 80년대에서 시를 주었다라는 것, 또 의미가 있어요. 최근의 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전히 이제 우리가 소설에서는 시점 같은 거, 서술상의 특징, 또 그 이외의 문학 전체의 함축적인 내용 등을 찾아서 내포된 의미를 찾아내는 것, 감상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자, 역시 고난도 문제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볼까요? 자, 3번 어문 규정 문제. 이거는 4책형입니다. 이번에 2책형, 4책형 이렇게 있었는데요. 순서에 알다시피 1번, 10번 단위, 11번, 20번 단위로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니까 여러분이 혹시 2책형을 푸셨다면 여기에 번호를 하나씩 더하거나 하나씩 앞에 일자를 넣거나 일자를 빼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3번의 어문 규정 문제, 콧방울 문제 있었죠. 또 문장의 짜임 문제 역시 아는 문장과 함께 주성분을 동시에 물었습니다. 한자의 표기, 한자라면 무조건 정말 싫어하는 학생들, 또 나름 했다고 했는데 많이 틀렸어요. 한다고 한 학생들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또 비문학과 관련된 제목 문제를 사명과 운명에서 헷갈려서 시인의 사명이었던 제목 문제. 한자와의 관계를 한자어 자체의 의미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부상과 함재의 관계가 반의 관계라는 걸 모르고 틀렸던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고난도 문제들, 그리고 아까 고요 문제 또는 천상병의 귀천과 관련된 시어의 의미 문제 등도 있어서 심지어는 5문제가 아니라 6문제, 7문제 정도가 고난도였다라고 말한 학생들도 있을지 몰라요. 7문제 틀리면은 65점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못 봤다라고 실망할 가능성이 있는데 낙담하지 맙시다. 일단 시험은 끝난 것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다음 시험을 위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니까 고난도가 있었구나. 내가 역시 어려웠구나. 이 문제 진짜 힘들었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2015년의 유형들을 이렇게 쭉 분석해 보니까 안 나온 게 있죠. 그러면 2016년에 출제될 2017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걸 한번 미리 추려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중복된 부분들이 나온 거 있고요. 설 같은 건 최근 국가직 기준으로 한 4년 동안 3번이나 나왔잖아요. 참화설도 있었고 이옥설도 있었는데 이번에 경설이 나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지 않은 부분 해봅시다. 의문의 변동 다음 시험에 나옵니다. 형태소 단어, 언어 예절, 품사, 로마자 표기법. 사실 이번에 제가 외래어 표기법 꼭 나온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외래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책형에 따라 1번 또는 11번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도 외래어는 2011년 이후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5년 만에 외래어가 나온 거예요. 로마자는 2014년 이후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2017에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외에 고대 시가가 이번에 안 나왔다는 게 좀 특징 아닌 특징인데요. 즉 시조라든지 아니면 가사라든지 고려 소교라든지 특히 고대 시가에 관심 가졌던 학생들이 엄청 많았는데 아쉽게 안 나왔습니다만 다음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렇죠? 자, 문장 보호 문제, 그 다음에 어법, 또 훈민정음이 포함된 고전 문법, 이번에 안 나왔던 속담 문제 이런 것들이 2017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또 학생들이 약간 기피하지만 꼭 공부해야 됐던 정철의 관동별곡이나 이 김희독립선언서가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단어 간의 관계, 아까 얘기했지만 해가 뜨는 곳을 뜻하는 부상, 해가 지는 곳을 뜻하는 함지라는 반의 관계 어휘가 관동별곡에 나오는 거예요. 해가 뜨는 곳 가까이에서 명월, 즉 밝은 달을 기다리니 할 때 말이에요. 그때 제가 부상, 함지라는 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김희독립선언서도 어휘 중에서도 지난날의 잘못을 확정한다. 이때는 바로잡아 고친다 그런 말이죠. 개선 광정하여, 광정. 확정, 이런 유의관계들을 어휘로 또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반드시 평소에 기초적으로 해두어야 된다.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또다시 기회는 올 것입니다. 어떻게? 계절처럼 다시 올 것이다. 물론 항상 인생의 봄, 자연의 봄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자연의 봄은 저절로 오지만 인생의 봄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고요. 계절처럼 누구에게나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포착하고 낳고 칠 수 있어야 한다. 정말 천년에 한 번 오는 좋은 기회, 천재일우라는 것 잊지 마시고 천세일시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기회가 이 순간이라는 것 꼭 잡읍시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낙담하지 마시고요. 위로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 그러면서 결과는 받아들이고 모자란 것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도 노력합시다. 저도 노력할 것이고 우리 학생들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